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브로콜리를 최고의 항암식품 1위로 선정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이 브로콜리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브로콜리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들을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10배로 증가하는 음식들, 그리고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들까지, 또한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200% 살리는 특급 요리 비법들도 모두 알려드릴게요. 30년 동안 연구한 의사들과 영양학자들의 검증된 정보만 담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브로콜리가 왜 이렇게 특별한 채소인지부터 알아볼게요. 브로콜리는 사실 꽃이라는 거 아셨나요? 우리가 먹는 초록색 부분이 바로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예요. 그래서 다른 채소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한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죠.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원산지는 지중해 동부 연안입니다. 무려 수천 년 전부터 케일에서 기원해서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오래된 채소가 왜 지금 전 세계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이 설포라판은 브로콜리를 씹을 때 생기는 매운맛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의 이 독특한 맛 때문에 꺼리시는데 바로 그 맛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천연 의약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성분이 바로 브로콜리를 슈퍼푸드로 만든 핵심 성분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병원과 독일 암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설포라판이 암세포의 재생력을 강화시키는 췌장, 줄기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것이 동물 실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국 미시간대학 암센터의 맥스 위차 박사 연구팀의 발표예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유방암 줄기세포를 억제한다고 공식 발표했거든요.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피부암, 결장암, 방광암, 구강암 등 다양한 암 발병 위험을 현저히 낮춘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설포라판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걸까요?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효소를 활성화시켜요. 마치 우리 몸 안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들을 찾아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또한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하는 세포 자살 과정도 촉진시켜요. 건강한 세포는 그대로 두고 문제가 있는 세포만 골라서 제거하는 정말 똑똑한 성분인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설포라판은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물질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준다고 해요. 특히 초미세먼지 속에 있는 발암물질인 벤젠과 아크롤레인을 해독해서 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요즘 같은 미세먼지 시대에 정말 필요한 성분이죠. 이제 브로콜리의 다른 효능들도 하나씩 알아볼게요. 두 번째로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풍부한 섬유질과 함께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진 여러 항산화제들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개선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 걱정되는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병들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 효과예요. 브로콜리의 비타민C 함량이 레몬보다도 높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100g당 비타민C가 무려 89.2mg이나 들어있어서 이는 감자의 7배, 레몬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겨울철에 감기가 자주 걸리시는 분들, 브로콜리 하나면 해결될 수도 있겠어요.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영양소거든요. 네 번째는 정말 의외의 효과인데 바로 피부 건강이에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브로콜리 새싹에서 추출한 설포라판을 피부에 바르고 높은 당도의 자외선에 노출시켰을 때 피부 홍반과 염증이 37%까지 줄어들었다고 해요.
개인의 피부 민감도에 따라서는 최대 78%까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천연 선크림 역할까지 하는 거네요.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5번째는 당뇨 예방과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설포라판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줘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건강한 분들에게는 당뇨병 예방 효과를 제공합니다. 또한 당뇨병의 무서운 합병증들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브로콜리의 이런 효능들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이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하는 놀라운 음식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조합들을 알고 나면 브로콜리를 먹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토마토와 브로콜리입니다. 코메디닷컴의 전문 자료에 따르면 라이코펜이 풍부한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서로의 항암 효과를 극대화시켜준다고 해요. 토마토의 빨간 색소인 라이코펜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1+1이 10이 되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요. 이 조합은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요리 팁을 알려드리자면 브로콜리 토마토 파스타를 만들어 보세요. 또는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볶음 요리로 만드셔도 좋아요.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함께 볶으면 더욱 풍미가 좋아져요.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올리브 오일과 브로콜리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조합이에요. 브로콜리의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거든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건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으면 비타민 A의 흡수율을 3배에서 5배까지 높일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산들도 브로콜리의 항염 효과와 시너지를 발휘해요. 요리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브로콜리를 2분에서 3분 정도만 살짝 삶은 후에 올리브 오일을 뿌려서 드시거나 아예 올리브 오일에 직접 볶아서 드세요. 이때 너무 오래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세 번째 황금 조합은 마늘과 브로콜리예요. 마늘의 황화합물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또한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브로콜리의 심혈관 건강 효과와 완벽한 조화를 이뤄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브로콜리의 황화합물과 만나 더욱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요리할 때는 마늘을 먼저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향을 내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를 넣고 함께 볶아보세요. 브로콜리 마늘 볶음이나 브로콜리를 마늘과 함께 찜으로 만들어 드셔도 정말 좋아요. 네 번째 황금 조합은 견과류와 브로콜리입니다.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견과류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U와 항산화 성분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해요.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은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들의 흡수를 도와주고, 브로콜리의 비타민 C는 견과류의 비타민 E가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줘요. 브로콜리 샐러드에 다양한 견과류를 토핑으로 올려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해요. 다섯 번째 황금 조합은 레몬과 브로콜리예요. 레몬의 비타민 C가 브로콜리의 철분 흡수를 크게 향상시켜줘요. 또한 레몬의 구연산이 브로콜리의 미네랄 흡수율도 높여줍니다. 브로콜리를 삶은 후에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거나 레몬 드레싱을 만들어서 브로콜리 샐러드와 함께 드세요. 여섯 번째는 치즈와 브로콜리 조합이에요. 치즈의 칼슘과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만나면 뼈 건강에 최고의 효과를 발휘해요. 또한 치즈의 지방이 브로콜리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브로콜리 치즈 그라탱이나 브로콜리 치즈 수프를 만들어 보세요. 일곱 번째는 계란과 브로콜리 조합입니다. 계란의 양질의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이 만나면 완벽한 영양 균형을 이뤄요. 브로콜리 스크램블 에그나 브로콜리 오믈렛을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브로콜리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조합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한 조합은 설탕이 많은 음식과 브로콜리예요. 라이프업의 전문 자료에 따르면 설탕이 많이 포함된 음식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장내 환경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설탕은 나쁜 장내 세균들의 먹이가 되어서 장내 유해균을 급격히 증가시켜요. 이렇게 되면 브로콜리의 영양소 흡수가 크게 저해되고 심한 경우 소화 불량이나 복통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특히 브로콜리를 먹은 직후에 단 음료수나 과자, 케이크 같은 것들을 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방지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조합이에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 K는 혈액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인데 혈액응고 방지제와 상반된 작용을 해요. 따라서 와파린이나 다른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브로콜리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갑자기 많은 양의 브로콜리를 섭취하시면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과도한 카페인과 브로콜리예요.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같은 고카페인 음료를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거나 바로 직후에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카페인이 브로콜리의 중요한 미네랄들, 특히 철분과 칼슘의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해요. 또한 카페인의 이뇨 작용으로 인해 브로콜리의 수용성 비타민들이 빠르게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위험한 조합은 알코올과 브로콜리예요.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경쟁하게 돼요. 알코올 해독이 우선시되면서 브로콜리의 유익한 성분들의 흡수와 대사가 방해받을 수 있어요. 특히 많은 양의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는 제산제와 브로콜리의 조합이에요. 속쓰림 때문에 제산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산제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산제가 위산을 중화시키면서 브로콜리의 영양소 흡수에 필요한 산성 환경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브로콜리를 이런 위험한 음식들과 함께 드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200% 살리는 특급 요리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잘못 조리하면 브로콜리의 소중한 영양소들이 90% 이상 파괴될 수도 있어요. 농촌진흥청과 삼성서울병원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핵심은 조리 온도와 시간이에요. 브로콜리는 100도 이하에서 2분에서 3분간만 살짝 삶으셔야 해요. 왜 100도 이하일까요? 설포라판은 열에 매우 민감한 성분이거든요. 100도가 넘는 고온에서 오래 가열하면 이 소중한 성분이 거의 다 파괴돼 버려요. 그렇다고 너무 짧게 데치면 브로콜리의 셀룰로스 벽이 충분히 파괴되지 않아서 영양소 흡수가 어려워져요. 2분에서 3분이 딱 최적의 시간이에요. 두 번째 핵심은 브로콜리 줄기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줄기는 질기다고 생각해서 버리시는데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브로콜리 줄기에는 꽃 부분보다도 더 많은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들어있거든요. 줄기의 겉껍질만 얇게 벗겨내시고 안쪽의 하얀 부분은 꼭 함께 드세요. 줄기를 얇게 썰어서 볶음 요리에 넣으시면 씹는 맛도 좋고 영양도 완벽해요. 세 번째 핵심은 브로콜리를 자르는 방법이에요. 브로콜리를 자를 때는 칼로 자르지 마시고 손으로 조각조각 떼어내세요. 칼로 자르면 세포벽이 손상되면서 영양소가 많이 손실돼요. 손으로 자연스럽게 떼어내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핵심은 세척 방법이에요. 브로콜리는 틈이 많아서 농약이나 먼지가 끼기 쉬워요. 소금물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담가두신 후에 조리하세요. 물 1리터에 소금 1큰술 정도가 적당해요. 이렇게 하면 농약과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식초를 넣으셔도 좋지만 너무 오래 담가두시면 수용성 비타민들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핵심은 조리 후 찬물에 담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의 초록색을 유지하려고 삶은 후에 찬물에 담그시는데 이건 영양학적으로 최악의 방법이에요. 찬물에 담그면 수용성 비타민들이 물에 다 빠져나가 버려요. 브로콜리는 삶은 후 바로 건져내서 자연스럽게 식히세요. 여섯 번째 핵심은 브로콜리를 먹기 30분 전에 미리 잘라두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팁인데
브로콜리를 자른 후 30분 정도 실온에 두면 설포라판 함량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해요. 브로콜리를 자를 때 효소 작용이 활발해지면서 설포라판이 더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에요. 7번째 핵심은 브로콜리와 양파를 함께 조리하는 거예요.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흡수를 도와줘요. 또한 양파의 단맛이 브로콜리의 쓴맛을 중화시켜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브로콜리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브로콜리는 냉장 보관 시 비타민C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구매하신 후에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비닐봉지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보관하시면 습도 조절이 잘 돼요. 가능하면 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길어도 일주일을 넘기지 마세요. 브로콜리를 냉동 보관할 때는 반드시 데쳐서 보관하세요. 생으로 냉동하면 영양소가 많이 파괴돼요. 2분 정도 살짝 데친 후에 찬물에 헹구지 말고 바로 냉동봉지에 넣어 보관하세요. 냉동한 브로콜리는 해동하지 말고 바로 요리에 사용하세요. 이제 브로콜리 섭취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적정 섭취량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죠. 브로콜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00g에서 200g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이는 중간 크기 브로콜리 반 송이에서 한 송이 정도의 양이에요.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찰 수 있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의 주의사항이에요. 브로콜리는 십자화과 채소로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방해할 수 있는 성분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적당량만 드신다면 크게 문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세 번째는 소화기가 약한 분들의 주의사항이에요. 브로콜리의 섬유질이 매우 풍부해서 평소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조금씩 드시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충분히 씹어서 드세요. 네 번째는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의 주의사항이에요. 브로콜리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어서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신장 결석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번째는 브로콜리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에요. 드물지만 브로콜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드실 때 조금만 드셔보시고 이상 증상이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가려움증, 두드러기,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찾으세요. 여섯 번째는 임신 중이신 분들의 주의사항이에요. 임신 중에는 브로콜리를 드셔도 되지만 날것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드세요. 브로콜리의 엽산이 태아 발육에 도움이 되지만 과량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는 수술 예정이신 분들의 주의사항이에요. 브로콜리의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수술 2주 전부터는 브로콜리 섭취를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이제 브로콜리를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들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은 브로콜리의 쓴맛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브로콜리를 삶을 때 우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쓴맛이 많이 줄어들어요. 또는 설탕을 아주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영양소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두 번째 꿀팁은 브로콜리를 더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브로콜리를 삶기 전에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더 부드러워져요. 특히 어르신분들이나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 꿀팁은 브로콜리 줄기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줄기를 얇게 썰어서 김치를 담그셔도 정말 맛있어요. 또는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에 넣으셔도 좋고 국물을 낼 때 사용하셔도 좋아요. 네 번째 꿀팁은 브로콜리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이에요. 브로콜리 줄기 끝을 조금 잘라내고 젖은 키친타올로 감싸서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해요. 마치 꽃을 보관하는 것처럼 물에 꽂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셔도 좋아요. 다섯 번째 꿀팁은
브로콜리로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브로콜리를 갈아서 꿀과 함께 팩을 만들면 천연 비타민C 팩이 돼요. 피부 트러블 진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알레르기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 사용하세요. 브로콜리 구매할 때 좋은 브로콜리를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색깔을 보세요. 진한 초록색이 좋고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한 부분이 있으면 피하세요. 두 번째로 꽃봉오리가 단단하게 뭉쳐있는 것을 고르세요. 꽃봉오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세 번째로 줄기를 확인해 보세요. 줄기가 너무 굵거나 속이 비어있는 것은 피하세요. 줄기가 촉촉하고 단단한 것이 신선한 브로콜리예요. 네 번째로 무게를 확인해 보세요. 같은 크기라면 더 무거운 것이 수분이 많고 신선해요. 다섯 번째로 냄새를 맡아보세요. 신선한 브로콜리는 풀 냄새가 나고 상한 브로콜리는 시큼한 냄새가 나요. 브로콜리는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장기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브로콜리를 활용한 일주일 식단 계획도 세워드릴게요. 월요일은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 마늘 볶음, 화요일은 브로콜리 견과류 샐러드, 수요일은 브로콜리 토마토 파스타, 목요일은 브로콜리 치즈 그라탱, 금요일은 브로콜리 새싹 스무디, 토요일은 브로콜리 계란 볶음밥, 일요일은 브로콜리 된장국. 이렇게 일주일 내내 다양한 방법으로 브로콜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브로콜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제 브로콜리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정말 소중한 보물이라는 걸 아셨죠? 오늘 전달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브로콜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인정한 최고의 항암식품입니다.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암 성분이 핵심이에요. 토마토, 올리브 오일, 마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설탕이 많은 음식,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과는 함께 먹지 마세요. 100도 이하에서 2분에서 3분만 살짝 삶아서 드세요. 브로콜리를 자른 후 30분 실온에 두면 설포라판이 2배에서 3배 증가해요. 줄기도 버리지 말고 함께 드세요. 소금물에 20분에서 30분 담갔다가 요리하세요. 하루 적정 섭취량은 100g에서 200g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드셔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 브로콜리가 자주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계속해서 좋은 정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건강식품에 대해 알아보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족분들과도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건강 정보만 가져오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